사람 하나를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만들어버린 집안에서 박성재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순간 이건 이별이 아니라 선전포고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어지는 내용은 원샷 드라마가 예상하는 줄거리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날 새벽부터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조용한데 그냥 조용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조용함이었거든요. 김다정은 부엌에서 물컵을 씻다가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아 하면서 정리했을 사람인데요.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표정이 불안하다가 아니라 큰일이 시작됐다에 가까웠거든요. 김장수도 달랐습니다. 원래는 농담으로라도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인데요. 그날은 시선을 계속 창밖으로 뺏겼습니다. 누가 들으면 오해할까봐 말은 아꼈지만 눈빛이 이미 말하고 있었어요. 이 집안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기어들어왔다고요. 이지혁은 그 분위기를 더 빠르게 읽었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도 잘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지혁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상하게 사건이 아니라 판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누가 일부러 판을 짜고 있고 그 판이 가족 쪽으로 번져오는 느낌이요. 그래서 이지혁은 결심합니다. 이번엔 혼자 계산하지 않겠다고요. 지금 필요한 건 추측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결국 박성재가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합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아주 친한 친구죠. 박진석 회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겉으로는 금수저인데 요즘은 집안과 회사 사이에서 숨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이미 피곤합니다. 지혁아, 또 무슨 일이야? 이지혁이 짧게 말합니다. 성재야, 너네 집 고성이가 지금 어디까지 움직이냐? 박성재가 순간 숨을 멈춥니다. 이름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달라지거든요. 이지혁이 이어서 툭 던집니다. 아, 그 악마 같은 여자 너희 새엄마 말하는 거. 그리고 이지혁이 스스로도 놀란 듯 말을 흐립니다. 이지혁이 원래 이런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지혁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판이 꽤 깊다는 뜻이거든요. 박성재는 대답을 바로 못합니다. 박성재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는 얼굴이 너무 많습니다. 박진석, 고성애, 그리고 이수빈. 헤어졌는데도 자꾸 생각나는 사람. 끊어내려고 할수록 마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 박성재는 그 이름이 약점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박성재가 결국 낮게 말합니다. 지혁아, 그 얘기 전화로 하면 안 돼. 그 한마디가 말해주죠. 박성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권력 싸움일 수도 있다는 거려. 이지혁이 바로 밀어붙입니다. 야, 그러니까 더 빨리 말해. 너네 아버지 박진석은 어디까지 알아? 박성재가 대답 대신 되묻습니다. 지혁아, 너 지금 어디까지 왔어? 이지혁이 짧게 끊습니다. 나 지금부터 끝까지 가. 근데 너도 선택해야 돼. 가족 편이냐, 사람 편이냐? 여기서 시청자가 못 나갑니다. 박성재가 정말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박성재가 나중에 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지. 그 말이 감사가 아니라 결별 선언이라면 박성재는 대체 뭘 받길래 저렇게까지 돌아섰을까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성재는 통화를 먼저 끊지 못했는데요. 박성재는 늘 결정을 빠르게 내리던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손끝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이 던진 질문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가족 편이냐 사람 편이냐. 박성재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데 답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박성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봅니다. 이수빈 이름이 위쪽에 뜨는데요. 헤어졌는데도 연락처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손에 안 보는 사람이라고 늘 말하던 이수빈이 떠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약점이 됐다는 걸 박성재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서였어요.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수빈이까지 흔들리면 난 진짜 끝난다. 그런데 웃기죠. 그 생각이 끝내야겠다가 아니라 더 깊이 붙잡게 된다로 이어집니다. 박성재는 바로 회사로 들어갑니다. 본부장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머릿속은 자꾸 다른 데로 새요. 박진석 이름, 고성의 이름, 그리고 이수빈 이름. 세 개가 한 줄로 붙는 순간 박성재 숨이 막힙니다. 박성재는 회의 중에도 무심코 펜을 쥐었다 놓았다 반복합니다. 그 모습만 봐도 박성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점심 무렵 박성재에게 메시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발신자는 고성이었습니다. 짧습니다. 오늘 집으로 와. 이것만 봐도 박성재는 압니다. 선택하라는 뜻이라는 걸요. 고성이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명령처럼 실제로는 덫처럼요. 박성재는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공기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넘기고 있는데요. 원래 호탕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이지만 집안에서 권력 싸움이 시작될 때는 말이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반대로 조용히 웃습니다. 웃는데 그 웃음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판을 쥐고 있다는 웃음입니다. 고성이가 먼저 말합니다. 성재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박성재는 대답을 피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요.
그 순간 고성희가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칼날처럼 묻습니다. 너 밖에서 뭐하니? 박성재는 그 문장 하나에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고성희는 이미 알고 묻는 사람입니다. 박성재는 결국 고개를 들어 고성희를 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버립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박진석 손이 멈춥니다. 고성의 미소도 아주 잠깐 멈춥니다. 이 집안에서 감사는 사랑이 아니라 결별의 언어였거든요. 박성재는 말투는 예의였지만 내용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당신들 규칙 안에서 살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고성희가 웃음을 다시 붙입니다. 감사? 갑자기 왜? 박성재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고성희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가만히 보다가 박성재의 약점을 찌르듯 말합니다. 너 요즘 누가 너 흔들어? 박성재는 순간 이수빈이 떠오르지만 표정을 관리합니다. 그 표정 관리가 오히려 고성희에게 확신을 줍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자구나. 박성재는 그 집에서 나오는 길에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숨이 들어오는데도 가슴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박성재는 차에 타자마자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 뻔합니다. 그런데 손이 멈춥니다. 헤어졌잖아요. 헤어졌는데 왜 자꾸 지키고 싶을까요? 박성재는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헷갈립니다. 박성재는 원래 지은호를 짝사랑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했고요. 박성재는 그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수빈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이수빈 앞에서는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진짜 삶이 걸립니다. 박성재는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게 무섭습니다. 진짜가 되면 잃는 것도 진짜가 되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장면이 들어갑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이 다시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이수빈은 그날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로 일을 하다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혼자 버티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수빈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수빈은 계산이 안 됩니다. 박성재와 헤어졌는데도 마음이 계속 박성재 쪽으로 기웁니다. 이수빈은 스스로에게 화가 나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촬영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박성재가 서 있습니다. 이수빈은 순간 발이 멈춥니다. 박성재는 넥타이도 느슨하고 눈밑이 조금 꺼져 있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말합니다. 수빈아, 이수빈은 단번에 웃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게 묻습니다. 왜 왔어요? 박성재는 그 질문 앞에서 입술이 굳습니다. 박성재는 미안하다부터 말하려다가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릴까봐 삼킵니다. 이수빈이 한 발 다가옵니다. 헤어지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너 혼자 다니지 마. 이수빈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이수빈은 계산이 빠릅니다. 이 말은 연애 감정이 아니라 위험의 냄새가 나거든요. 이수빈이 다시 묻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요? 박성재는 대답을 못합니다. 말하면 이수빈을 더 끌어들이니까요. 이수빈은 여기서 딱 찌릅니다. 성재씨, 나 보호받으려고 연애한 거 아니에요. 박성재가 숨을 내쉽니다. 이수빈이 이어서 말합니다. 같이 서달라고 했지.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솔직해집니다. 수빈아, 우리 집 정상 아니야. 이수빈이 눈을 크게 뜹니다. 정상이 아니면 얼마나? 박성재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집이야. 이 한 문장에 이수빈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수빈은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박성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겁먹은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수빈은 여기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수빈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나랑 헤어진 거예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춥니다. 이수빈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근데 성재씨, 나 헤어졌는데 마음이 더 커졌어요. 이 말에 박성재 눈빛이 흔들립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그만하지 마. 이수빈이 되묻습니다. 왜요? 박성재가 답합니다. 내가 그 말 듣고도 널 못 놓을까 봐. 여기서 시청자가 못 나갑니다. 헤어졌는데 더 깊어졌고 더 위험해졌고 그래서 더 못 놓는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장면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축이 바로 붙습니다. 박영나 이야기입니다. 박영나는 우아하고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대학원생이고 화가로 살아왔고 고성희의 손길 안에서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박영나는 지금 처음으로 자기 길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그냥 취미가 아니라 진짜 직업으로요. 박영나는 웹툰 작가의 길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그림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그리는 그림이요. 박영나는 먼저 이지환에게 말을 꺼냅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남동생이고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입니다. 체육학과 출신의 멋진 피지컬을 가졌지만 배신당한 뒤로 삶의 의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나와 붙어 다니면서 이지환도 변합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게 자기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박영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지환 씨, 나 웹툰 하고 싶어. 이지환은 의외로 단순하게 봤습니다. 하면 되지. 박영나가 웃다가 곧바로 표정이 굳습니다. 엄마가 알면 난 끝이야. 이지환이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끝은 아니야. 힘들어지겠지? 박영나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지환이 덧붙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 살겠다고 마음먹는 거,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박영나는 그 말에 숨이 풀립니다. 박영나는 늘 허락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지환은 허락을 주는 게 아니라 박영나가 스스로 허락하게 만들어줍니다. 박영나가 그날 밤 결국 결심합니다. 엄마 고성희에게 말하겠다고요. 숨기고 하다가 더 큰 폭탄이 될 바엔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히겠다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옵니다. 고성희와 박영나의 정면 충돌입니다. 고성희는 아름다운 외모에 권력욕이 있고 신분 상승을 위해 모든 걸 계산해온 사람입니다. 고성희에게 딸 박영나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작품입니다. 고성희는 박영나가 자기 영향권 밖으로 나가면 그걸 성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신으로 봅니다. 박영나가 입을 엽니다. 엄마, 나 대학원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고성희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박영나가 숨을 삼키고 말합니다. 웹툰 작가 할 거야. 고성의 눈빛이 바로 차갑게 바뀝니다. 장난해? 박영나가 흔들리지만 버팁니다. 장난 아니야. 나 진짜로 하고 싶어. 고성희는 웃습니다. 웃는데 그 웃음이 무섭습니다. 고성희가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그거. 그래서 내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가는 걸 내 아버지가 보게 하고 싶니? 이 말은 협박입니다. 박진석을 끌어와서 누르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 선택이 우리 집안 체면을 망친다는 죄책감을 박영나에게 얻는 말입니다. 박영나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얘지지만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박영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너무 이상하지 않아? 고성희가 눈썹을 올립니다. 박영나가 이어서 터뜨립니다. 내가 누굴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이 이번 회차의 또 다른 칼입니다. 박영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냐를 묻습니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뜻이죠. 고성희는 잠깐 멈칫하지만 바로 밀어붙입니다. 너는 박영나야. 내가 키운 박영나. 박영나는 여기서 울컥하지만 그 울컥함을 울음으로 쓰지 않습니다. 박영나는 말합니다. 엄마가 키운 박영나는 엄마가 필요하겠지. 근데 내가 되고 싶은 박영나는 엄마가 없어도 살아. 그 말에 고성희 표정이 굳습니다. 고성희는 딸이 자기 영향권 밖으로 나가는 걸 진짜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합니다. 너 그거 하면 너한테 있는 거 다 끊어. 박영나는 손끝이 떨리지만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듭니다. 끊어. 대신 난 내 이름으로 살게. 이 장면에서 시청자 또 못 나갑니다. 박영나가 처음으로 엄마의 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고성희와 박진석 집안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보이니까요. 이제 다시 박성재, 이수빈 두 번째 핵심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박성재는 박영나가 고성희와 충돌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집안 내부가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겉으로는 태어나지만 박영나가 끊어라고 말한 순간부터 고성희는 딸을 통제로 다시 묶어야 합니다. 고성희는 그런 사람입니다. 통제가 깨지면 권력도 깨지니까요. 그런데 고성희의 다음 움직임이 무섭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직접 누르기보다 박성재의 약점을 먼저 건드립니다. 약점이 뭘까요? 이수빈이죠. 이수빈은 그날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브랜드 협업 제안처럼 보이는데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조건도 좋고 돈도 좋습니다. 이수빈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바로 감을 잡습니다. 이건 내 실력만으로 온 제안이 아니구나. 이수빈은 이상하게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맨 아래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보고 굳어버립니다. 박진석 계열사 이름이 스쳐 있었거든요. 이수빈은 그 자리에서 박성재를 떠올립니다. 헤어졌는데도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수빈은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데 더 무서운 건 이 제안이 선물이 아니라 표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수빈은 결국 박성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헤어졌는데 전화하는 게 자존심 상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수빈아, 무슨 일? 이수빈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나 지금 이상한 제안 받았어요. 박성재가 묻습니다. 어디서? 이수빈이 회사 이름을 말하자 박성재 얼굴이 굳습니다. 박성재는 이제 확신합니다. 고성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말합니다. 수빈아, 당장 거기서 나와. 이수빈이 반발합니다. 나 애도 아니에요. 박성재가 더 단호해집니다. 애가 아니라서 더 위험해. 이수빈이 순간 말이 막힙니다. 박성재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적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결국 마주합니다. 이수빈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눈빛이 흔들립니다. 박성재도 강한 척하지만 손끝이 떨립니다. 이수빈이 먼저 묻습니다. 성재 씨, 이게 새엄마 때문이에요?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응. 고성희가 너 알게 됐을 가능성이 커. 이수빈이 조용히 웃습니다.
웃는데 자조입니다. 그러면 헤어진 게 의미가 없네요. 박성재가 대답을 못합니다. 이수빈이 한 발 더 들어옵니다. 헤어졌는데도 난 지금 성재 씨 때문에 위험해졌잖아요. 이 말이 박성재를 찢습니다. 박성재는 자기가 이수빈을 지키려고 떠났는데 그 선택이 오히려 이수빈을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미안해. 이수빈은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하면 이제 나 혼자 두지 마요. 박성재가 멈칫합니다. 이수빈이 덧붙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결국 무너집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 너 좋아해. 근데 좋아하면 너 다쳐. 이수빈이 딱 잘라 묻습니다. 그럼 나를 놓을 거예요? 박성재는 대답을 못합니다. 못 놓습니다. 이수빈이 그걸 보고 알아차립니다. 박성재는 지금 이별도 못하고 연애도 못합니다. 그 사이에서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수빈이 결국 말합니다. 성재 씨, 나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근데 지금은요. 내 마음 버리는 게 더 손해예요. 이수빈이 박성재를 보며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말고 같이 서요. 박성재 눈빛이 흔들립니다. 박성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수빈이 원하는 건 보호가 아니라 동맹이라는 걸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회차 훅이 꽂혀야 합니다. 고성이가 움직였으면 반드시 다음 카드가 옵니다. 그 카드가 뭘까요? 고성이는 늘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면서 판을 뒤집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성이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공격의 명분입니다. 내가 위협받는다는 구도를 만들면 고성이는 뭐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직감합니다. 고성이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성재가 가족에게서 멀어지면 고성이는 박성재가 날 공격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이 약점입니다. 이수빈이죠.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말합니다. 수빈아, 나 이제 선택할게. 이수빈이 숨을 멈춥니다. 박성재가 이어서 말합니다. 가족 편 아니야. 사람 편 설 거야. 이수빈 눈이 졌습니다. 이수빈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이 한 문장이 제일 무겁다는 걸 압니다. 박성재는 지금 자기 인생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끊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박영란은 집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선언했고 고성이는 끊겠다고 했고 박진석은 조용히 보고 있을 겁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말합니다. 이지환 씨, 나나 오늘부터 내 이름으로 살래. 이지환은 짧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이지환의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데요. 박영란에게는 처음으로 받은 진짜 약속처럼 들립니다. 고성이가 준 건 통제였고 이지환이 주는 건 동행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머릿속에 질문이 꽂힙니다. 박성재가 사람 편을 서면 박진석은 가만히 있을까요? 고성이는 약점을 그냥 두나요? 박영란가 웹툰을 시작하면 그 웹툰 속에 집안의 비밀이 새어나가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박성재와 이수빈은 헤어졌는데도 왜 지금이 더 시작처럼 느껴질까요? 끝내기 직전에 한 줄만 더 남기겠습니다. 박성재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고성이. 박성재가 받습니다.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성재야, 너 진짜 선택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고성이가 선택할 차례라고 말한 그 선택이 박성재가 아니라 이수빈을 겨냥하면 어떡하죠?